네, 안녕하십니까. 북도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25년도 빌딩 시장 과연 어떻게 지나갈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지난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과거 평당 금액 오르는 추세와 거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2025년도는 과연 어떤 추세로 변화할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니까요,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전통의 강호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은 22년도와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 평당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1억 5천대에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표로 보시듯이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2022년도는 53건, 2023년도는 37건, 작년에는 69건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작년엔 거의 2배가량이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이 이유는 이때까지 관망하시던 분들이 금액이 22년도와 23년도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바닥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결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논현동은 앞으로도 25년도는 이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40건 이상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논현동은 구역별 행정구역도 넓고 그리고 각각의 구간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거래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신사동입니다. 신사동은 22년도, 23년도 1억 9천대 평당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2억으로 평당가가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아까 논현동과 마찬가지로 23년도는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래량은 63건이었고요. 23년도는 30건, 22년도는 47건이었습니다. 확실히 작년에도 신사동은 거래량이 꽤 많았습니다. 논현동과 같이 금액이 22년도와 23년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올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금액도 지켜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2년도 금액으로 매입을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23년도 30건보다 2배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신사동 또한 가로수길 블록이 있고 로데오도 신사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의 거래들이 좀 집중된 게 24년도 이 거래량과 평당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강남 중에서도 가장 평균 평당가가 낮은 역삼동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는 평당가 1억 4천, 그리고 1억 3,800, 그리고 작년에는 1억 4,400의 평균 평당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도 거의 평이하게 금액이 대동소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 53건, 23년도 42건, 그리고 24년도 69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도 제가 표를 보니까 거래량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역삼동 자체가 물론 테헤란로와 큰 대형 상업지도 껴있지만은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에 다소 작은 사이즈될 건물들이 거래가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볼륨이 작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청담동입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드디어 내렸습니다. 콧대 높던 청담동이 22년도 정점을 찍고 23년도 그리고 작년에 다른 지역들은 소폭 상승했는데 청담동은 유지가 됐습니다. 22년도 2억 3,500이었습니다. 23년도 1억 9,200이었습니다. 24년도 1억 9,500의 평균 평당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22년도에 비하면 평당가로 따졌을 때 거의 4천만 원 이하로 깎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2년도에 15건이 거래됐고요. 23년도 20건, 그리고 작년에 2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청담동은 기본적으로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꾸준히
등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기한 이상한 동네 대치동 한번 보겠습니다. 대치동도 그래프를 쭉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소폭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22년도 1억 5,800이었습니다. 23년도 1억 5,700이었습니다. 작년 1억 6,400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대치동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에 있습니다. 22년도는 12건이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9건, 작년에는 무려 3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치동은 평균적으로 한 티역 블록은 아시겠지만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블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았는데요. 작년에 33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표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대치동은 항상 등락이 없고 거래량도 낮은 상태로 소폭으로 이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굵직한 학원들이 직접 매입한 영향도 있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매입해서 신축하고 학원을 다시 임대를 맞추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때 적용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강남구 총평 정리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평당가는 대동소이했다. 다만 총 거래량은 역삼동이 가장 높았다. 다음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대치동 비슷합니다. 강남구는 항상 시장의 타격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23년도에 좋지 않았던 시장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하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특히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의 좀 더 집중도가 높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서 25년도는 그래프가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보면 또 재밌겠죠? 이상 여기까지 북도로 이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